자, 우리가 유통 마케팅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면은 앞에 목차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4장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제1장 유통 마케팅의 전략 기획,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이 유통 정보 관리.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머천다이징을 이제 보면서 쭉 내용을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유통 정보 관리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유통 마케팅 전략 기획도 이제 있지만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으면서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143페이지 가시면 상품 관리 과정은 순서 정도, 제품 수납을 해서 우리가 제품을 우리가 검품을 하고 제품 마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 운반 관리에서부터 보관까지 그래서 순서 정도는 이제 보시고요. 144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이번 시간서부터 볼 내용은 상품의 발주입니다. 발주와 그다음 다시 재발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겠죠. 그래서 이제 발주라는 자체, 발주. 상품을 매입을 위해서 일정한 상점의 매입 담당자로부터 상품 공급처에 상품 매입에 관한 정보가 이전되는 것을 발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문이에요. 주문. 그래서 매입 담당자는 일정한 점포 내의 자료와 공급업자의 자료, 그 다음에 경쟁 점포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해서 자료를 이용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품을 매입을 결정하고 이 중에서 공급처가 이제 필요한 자료를 이제 주문과 함께 발송한다. 그다음에 재발주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재발주는 우리가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품을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제 매입하면 되니까 이 계속 상품에 대한 발주죠. 그러다 보니까 재발주를 의미하므로 상품을 결정할 필요 없이 수량과 납기 등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상품에 대한 발주를 이제 우리가 있어서는 이 적정 재고량이 또 결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죠. 가장 중요한 과제다. 뭐 요 정도만 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양가로 2번에다가 별표 표시를 하나 하시는데요. 여기겠죠. 만약에 나온다면. 그럼 발주 시기의 결정. 발주 시기의 결정. 자, 이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시험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기 발주법이죠. 정기 발주법이다. 그래서 발주 시기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기적이니까 자, 정리한다면 수요가 일정한 상품이에요. 수요가 일정한 상품. 그래서 수요가 일정한 상품이다. 그래서 이제 정량 발주가 있죠. 일정 양만큼 또 발주하는 정량 발주가 있어요. 그래서 발주 시기를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고정주기법에 따라서 우리가 주, 월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발주하는 방식이다. 그 발주량에 따라서 수요가 일정한 상품이 이제 예컨대 생활필수품에 적용되는 게 양이 이제 일정한 게 정량적인 우리 발주 방식이 있고 또 그때 수요 예측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또 부정량 발주 방식이 있다. 이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양은 일정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발주. 우리가 어떻습니까? 발주 전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량 발주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어때요? 재고량이 일정한 재고 수준, 즉 발주점까지 내려가면 일정량을 주문하는 주문 방식입니다. 재고가 우리가 요거는 이제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자, 요게 이제 키가 되겠죠. 일정 수준 이하라는 게. 그래서 이게 발주점이 됩니다. 되면 일정량을 주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주점이라는 것이 이제 리드 타임 중에 판매되는 재고량과 안전 재고량을 또 합한 거죠. 재고량과 안전 재고량. 그래서 만큼의 재고량을 또 보유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 발주량은 이제 재고 유지 비용과 발주 비용의 합계를 최소한 또 하는 우리가 경제적 주문량이라는 걸 배우셨죠. EOQ를 또 계산한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주량은 또 EOQ로 우리가 주문한다. 경제적 그 주문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앞쪽에서 또 계산을 해봤죠. 타 과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서비스 점검. 그죠? 서비스 점법.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발주를 일정 기간 연장한 경우를 가정하고 그 시점에서 예상 안전 재고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예상 품절량을 또 산출하는 거죠. 예상 품절량을 정책적으로 설정한 지정 품절량과 비교해서 예상 품절량이 또 지정 품절량을 상회한 시점, 즉 서비스점을 또 조출하여 발주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염두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주 시기를 정기적으로 정해놓는 게 있고요. 수요가 일정한 만큼 정량과 부정량이 있고 발주점이라는 자체는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는 그것이 발주점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량 주문을 하는 우리가 EOQ를 또 이용하고요. 서비스 정법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 재발주 기법이라는 자체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제목만 적어볼게요. 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발주 기법. 자, 이거는 그냥 패션 商품. 그죠? 패션 샴푸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패션 샴푸이 나오겠죠. 그래서 고객이 상품의 스타일, 색상, 사이즈, 가격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구매하는 상품으로 우리가 선매품이라는 게 있었죠. 비교할 선자, 선매품 이런 것들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선매품에서 우리가 해당한다. 그래서 같은 품목의 보충 발주가 또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패션 샴푸는 상품 계열마다 치밀한 모델, 스톡 플랜을 세워서 이 재발주를 통한 그 상품 보충으로 상품 구성을 또 확실하게 유지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델 스톡이란 고객 수요에 가장 적합하게 합치되는 상품 구성 및 품목별 재고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상적인 재고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모델 스톡 플랜에서는 이제 상품 하나하나에 붙여진 상품 번호는 원칙적으로 표시되지 않지만 보충해야 할 상품의 성격이 표시되고 각 상품에 대해서 보유해야 할 재고 수량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또 발주 수량을 또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이게 패션 상품에 대한 재발주 기법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상품의 재발주 기법을 하는데 상시 상품이에요. 일용용품이죠. 일용 상품. 그래서 유행 상품과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매장에 진열되는 상품이다. 해마다 우리가 모델이나 스타일이 바뀌는 성격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베이직 스톡 리스트에 또 의해서 재발주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식품, 일용품과 같은 비계절의 항상 상품의 구매는 대부분 이제 계속 상품의 재발주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품목별 상시 보유 수량을 또 정해놓고 이에 따라서 보충 발주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상품의 품목 번호 분명 판매 가격을 또 우리가 기입해서 상시 매장이나 재고 창고에 또 유지해야 할 수량을 또 정해놓는 우리가 일람표를 또 베이직 스톡 리스트라고 합니다. 재발주 시의 구매 조건에 대한 검토는 그냥 재발주의 구매 조건은 자재비, 인건비, 기타 경비의 상승, 납품 가격의 인상, 수요 탄력성에 따라서 또 판매에 대한 증가가 또 틀릴 수가 있죠.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탄력도에 따라서 주문량은 이제 월별 매출의 월별 조정분과 월말 재고를 더해서 여기에서 이제 월초 재고를 이제 차감해서 이제 구한다는 게 식이 있다. 그렇게 보셔서 이쪽 파트는 그냥 앞쪽에 봤듯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발주 시기의 결정이 정기 발주, 발주준법, 그다음에 서비스 전법 이것만 좀 자세히 보시고요. 패션 상품과 그냥 항상 상품은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재발주 시 구매 조건의 검토와 주문량의 계산은 출제 빈도가 낮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통점포 관리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요. 제 3장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훑어보겠는데요. 제 3장에서 이제 살펴볼 내용, 제목을 이제 보면은 상품 판매입니다. 우리가 상품 판매와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상품 판매에 대한 그 전통의 의의, 그래서 밑줄만 찍 이렇게 그는 방식으로 갈게요. 미국 마케팅학회라는 데 정의하는 상품 판매는 여러 가지 잠재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판매자에게 상업적 의미를 갖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우호적인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인적 또는 우리가 인적 과정이다라는 것만. 자, 고객지향적 관점의 의의는 고객지향적 관점에서 판매를 정의한다면, 자, 판매란 판매자 측과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잠재 고객의 요구와 욕구, 그래서 발견해서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도록 도와주는 활동 또는 기술입니다. 즉, 이 판매라는 것은 우리가 잠재 고객의 욕구를 발견하는 수요 창출, 그다음에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활동, 고객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도록 하는 서비스의 제공 및 고객 관리 활동 또는 기술이다.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상품 판매에 대한 유형은 판매의 구분은 이제 판매 활동의 촉진 활동의 분야인 판매원, 백화점에서 이제 인적 판매를 하겠죠. 광고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 비인적 수단에 의한 비인적 판매 활동으로 대표적인 광고죠.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인적 판매 활동에 대한 특징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밑에 인적 판매 활동과 비인적 활동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또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인적 판매 활동의 대표적인 게 광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적 판매의 판매 활동을 이제 조정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인적 판매는 광고에 의해 조정된 판매 기회를 인적 판매의 유일한 방법인 판매 담당자를 통해서 현실적인 판매로 또 유도하는 역할을 또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판매 서비스가 나오고요. 밑에 요 정도는 좀 체크해 보세요. 자, 그래서 148페이지에 양가로 2번 정도는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시험 문제 만약 판매 담당자의 역할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조자라는 게 있어요. 자, 원조자는 이제 판매 담당자는 원조자여야 한다. 그래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커뮤니케이터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 고객이 자신의 생각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할 수 있도록 표현을 갖춰야 되고요. 설득력을 겸비해서 고객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고객에게 자극을 줘서 동기부여하게끔.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욕구, 불러일으킵니다. 그죠? 관심을 주는 거죠. 구매할 수 있는 욕구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관심을 주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그 상담자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 담당자가 잠재 고객이 필요한 욕구를 발견했을 때 상품과 서비스를 보여주고, 자, 이런 게 중요하죠. 보여주고, 그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현,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보이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해서 그것이 고객 자신이 바라는 욕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원조자, 커뮤니케이터, 상담자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물어보는 게 또 역할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고객 서비스는 그렇게 출제빈도 높지 않습니다. 그냥 오른쪽에 고객 서비스의 이해는 고객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정도만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고객 서비스의 지침은 일반적인 고객 서비스의 지침은 기업 본능도, 고객은 판매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고객의 행동 반응은 점포 성패의 열쇠이다. 그 다음에 디귿, 고객이 구매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미음, 우리가 이 고객이 성가시고 또 화가 났더라도 판매원은 인내심을 가지고 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용히 하고 침착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 비읍,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동료 판매원과 잡담을 해서는 안 되고요. 시옷, 고객의 천절이 또 돼야 된다. 그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도 마찬가지로 자기 점포에 구비되어 않는 상품을 찾는 고객이 있다면 또 이들 상품을 또 갖추고 있는 다른 백화점이나 기타 점포의 위치를 또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고객 서비스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이 친절하게 하게 되면 다시 또 찾게 된다는 얘기죠. 또 고객이 반품이나 교환을 원할 때 성가시더라도 생각하지 말고
고객이 진정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교환 장소나 절차 등을 또 자세히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이나 특히 이제 마트 같은 경우도요, 그 반품이나 교환하는 또 이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너가 있어서 이제 번호표를 뽑고 또 하는 그런 서비스를 또 중요한 거죠. 또 판매가 완료될 무렵 성급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을 피해야 되고요. 고객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주의 깊게 경청해야 되고, 고객이 고맙다는 인사말과 후일 다시 또 내점해달라는, 우리 점포에 또 와달라는 그런 말을 또 해야 된다. 자, 고객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체크 포인트는 그냥 밀주만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고, 체크와 대기 시간의 단축, 그다음 체크 시간 중 대고객 적객 태도, 포장, 명세서 발행, 불평 처리 방법 명시, 판매원의 인상을 또 좋게 심어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절도 뭐 고객 관리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고객과 소비자, 기업뿐만.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 커스터머, 이 고객이란 현재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소비자란 장래를 또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또 의미한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밑에 고객의 가치를 소비하는 실질 고객으로 최종 고객, 또 기업 외부에서 가치 생산을 또 촉진하는 협력 고객 또는 매개 고객,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가치를 생산해주는 또 내부 고객으로 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요거 그 고객 관리 정도는 좀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키 포인트를 제가 찾아드리겠는데요. 키가 되는 것은 오른쪽에 그 151페이지에, 자, 우리가 고객 관리는 요게 이제 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보시면, 자, 고객 관리의 데이터베이스. 자, 그냥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고객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 원투원, 1대1에 대한 서비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2번에 고객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서는, 자, 양가 1번 고객 정보의 수집에서는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POS라는 포스죠. 그래서 판매 시점 관리,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POS를 이제 판매 시점이라고 하는데, 판매 시점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중요합니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죠.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고객이 계산대에서 상품을 계산하고 결제할 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발생시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죠. 그래서 이 포스 시스템은 주로 소매 점포의 판매 시점에서 수집한 포스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재고 관리라든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이 제품의 생산 관리라든지, 나중에 또 판매를 하게 되면 또 생산 관리 또 영향을 주겠죠. 생산 관리 또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종 활동에도 또 영향을 주겠죠. 정보 의사소통 방법을 또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 POS 시스템에서 바코드를 또 우리가 기반으로, 바코드가 있죠, 항상. 상품 정보를 통해서 신상품 도입의 성과나 홍보 및 광고 효과를 또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자, 가격 변동에 따른 판매량의 변화, 요것 좀 밑줄 쳐보세요. 자, 가격 변동에 따른 판매량의 변화. 판매량의 변화는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셨는데, 민감도입니다. 그래서 민감도도 하나 이제 탄력성과 같은 건데요. 자, 포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격을 높였을 때 내렸을 때 우리가 수요량을 올리거나 내리는 그런 민감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따져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POS 시스템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걸 파악도 용이하다는 시스템은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가 POS 시스템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는 고객 정보의 활용은 그냥 제목 정도로 상품 정보 관리, 이 포스의 데이터에 남겨진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점포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 이미지에 적합한 상품 구색, 판촉 계획 등이 이제 수립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철수할 상품이 또 뭔지, 또 새로운 신규 취급 또는 취급을 또 확대할 수 있는 상품을 또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POS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 관리라든지 상품 구색 계획, 그 다음에
진열 관리, 판매 촉진 계획, 그 다음에 발주, 재고 관리 등에 따라서 상품 정보와 관리가 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염리 POS라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염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아까 재고 관리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 했잖아요. 이 POS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염리 내용을 본다면, 자, 우리가 152페이지에 자, 2번에다가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이 포스에 대한 그 시스템이 재고 관리와 또 나중에 이제 자동 발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POS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재고 관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앞쪽에서 배웠던 그 얻어진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단품이라는 게 있었어요. 단품 관리. 우리가 약자로 SKU였죠. 이러한 관리도 가능하지만 단품 관리를 통해서 재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재고 관리에 대한 ABC에 대한 관리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ABC는 또 물류 관리사에서 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이 재고 관리가 자, ABC. 그래서 ABC에 대한 매출의 많은 부분을 이제 이쪽 부분이 차지한다. 그래서 얘가 이 부분이 매출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랬죠. 얘가 ABC 법칙 또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파레토 법칙. 그래서 많은 매출을 차지한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재발주할 때 매입량을 늘립니다. 재발주할 때 매입량을 늘린다. 요게 이제 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POS 데이터로부터 얻은 이 단품별 판매 수량에 근거하여 매입을 하고 또 단품별 재고, 진열 단위 등을 또 고려해서 재고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품절을 방지하는 적정 발주가 또 가능하다. 또 인력 관리도 돼요. 이 POS가.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이제 인력 관리도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종업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 LSP라는 그죠? 종업원 스케줄 관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수급 계획 등에 또 활용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3번도 POS에 대한 것이 또 인력 관리 역할을 하더라.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LSP다. 그럼 LSP는 종업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 LSP 종업원의 스케줄 관리를 한다. 프로그램이다. 인력 수급 계획도 짤 수가 있다. 그래서 POS가 할 수 있는 관리가 또 어떤 관리가 있느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고객 관리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마케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4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또 고객 관리라는 게, 이게 이제 여기 아까 재고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데이터베이스, 그죠?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RM으로 이제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저거죠. 그래서 POS 데이터를 통해서 이 고객의 속성, 성별, 남자냐 여자냐, 연령, 20, 30대냐, 40, 50대냐, 60대냐, 그다음에 10대냐, 연령, 또 주소는 어디서 왔느냐, 또 직업은 뭐냐, 신상에 관한 정보죠. 상품 이력 정보, 구입 상품이나 수량, 구매 금액, 거래 횟수는 또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고객별 관리 및 판촉 활동에 또 의한 고객 정보의 확보에 의해서 판촉 활동에 또 활용됩니다. 그래서 CRM, 고객 관리도 되고 판촉에 대한 판촉에 대해서 이 활동에 또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이 포스입니다. 이 POS에 대해서 꼭 공부를 자세히 해놓으세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마케팅을 해서 출제가 됐었고, POS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상품 정보 관리, 그 다음에 재고 관리와 자동 발주, 인력 관리, 고객 관리.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응대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럼 고객 응대 기법은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2페이지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얘는 제목 위주로 가겠는데요. 자, 페이지 152페이지. 이가 3번 고객 응대 기법에서 우리가 접점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이제 단어가 MOT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과 기업이 접촉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생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고객 접촉 서비스 결정적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실의 순간.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고객과에 대한 서비스 요원과에 대한 15초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이 이 고객이 기업 조직의 어떤 한 측면과 접촉하는 순간이 이 품질에 관해서 무언가 이제 인상을 얻을 수 있고요. 미음반에 가시면 그러면 고객 접점에서 있는 서비스 요원들에게 권한을 이제 부여하고 강화된 교육이 또 필요하겠죠. 고객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또 서비스에 순발력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또 갖춰야 되는데 이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MOT에 대한 특징이 이제 중요하죠. 항상 이 특징 정도는 보십시오. 그래서 이 고객의 조직이 어떤 일명과 접촉하는 일로 비롯해서 조직의 서비스 품질에 관해서 어떤 인상을 또 얻을 수 있는 사건. 중요성은 이제 고객과의 많은 접점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나쁜 인상을 준다면 그것은 또 고객은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목표를 이제 보고요. 권한의 이임은 이제 고객과의 접점에서 조금만의 신속한 대응을 또 위해서 필요하고 고객에 대한 배려, 기업이 세부적인 점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이 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MOT에 대한 개선 시 고려사항은 이제 서비스 불량 발생 시 서비스 개선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회복의 또 역전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마케팅과 MOT에 대한 분석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고객 만족을 위해서 실제로 고객 이탈을 5% 줄이면 최소 25%의 수익 증대를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알아냈고요. 만족한 고객은 약 4, 5명의 친지에게 언급한 반면 불만 고객은 평균 9에서 10명의 친지에게 이야기하고 그중 13%는 20명에게 또 언급하고 있다. 고객 5명의 불만이 있으면 그중 1명의 고객은 또 잊는다는 거죠. 자, 불만 고객 중 50%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며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좀 또 위험하다는 거죠. 불만 토로 고객 중 45%는 현장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며 나머지 5%만이 회사의 불만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불만이 없었던 고객보다 신속하게 불만을 우리가 불만이 해결된 고객의 충성도가 가장 높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게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충성도는 이제 25% 감소되고 불만 처리에 만족하면 75%가 계속 또 우리가 거래가 된다. 그래서 신규 고객의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고객 관리에 5배의 비용이 든다. 그래서 앞쪽에 되겠잖아요. 기존 고객에 대한 유지. 이거 중요하죠. 신규 고객 창출에 5분의 1밖에 비용이 안 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5라는 숫자가 이제 중요하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고객 응대에 대한 단계는 일단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그냥 밑줄치면서 가시겠는데. 자, 우리가 고객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객 대기, 그죠?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와, 자, 이건 이제 한번 또 순서대로 그냥 제목만 적어놓고 그냥 설명하는 걸로 그냥 갈게요.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54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고객 응대에 대한 단계다. 그래서 먼저 1번 고객 대기를 하자.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머천다이징, 쾌적한 공간 관리라든지 매장 연출, 그리고 적절한 판매원의 배치와 판매원의 각자의 마음가짐이 달려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바른 대기 자세, 단정한 용모와 밝은 표정의 연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 어프로치죠. 그래서 이 판매를 시도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 즉 판매를 위한 본론에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접근은 실질적인 판매의 출발점으로서 이 접근에서 고객이 판매 담당자에 대한 짧은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죠. 판매원의 운명은 고객을 만난 최초 30초 내에 결정되고 그것은 판매원 자신의 수중에 달려있다. 그래서 넓은 틀에서 판매하는 이제 클로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마지막 이 전체 과정에서보다 가깝게 고객에 접근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가지 어프로치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고객 욕구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판매 담당자가 고객의 욕구에 이해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또 발견해야 됩니다. 판매 담당자는 이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해야 되고 판매 담당자가 고객의 욕구를 최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또 발견할 때 판매가 성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제시죠. 그래서 상품을 고객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사용해 보도록 해서 이 상품의 실현, 제시가 설명이 또 핵심이죠. 그래서 담화, 경청, 제스처, 전시 및 그 밖의 행동에 관한 어떤 결합에 의존하면서 예상 고객의 또 설득적인 도구, 어필을 또 우리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판매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판매 결정. 단계를 항상 순서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고객이 구매 결정의 결단을 내리도록 판매 담당자가 유도하는 과정에서부터 고객에게 대금을 수령 입금까지 하는 전까지죠. 그래서 클로징이라는 용어는 판매 계약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사실상 획득하는 행위를 지적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한 결정은 이제 판매 단계의 만족스러운 완성에 대한 단순한 논리적 결론이다. 그래서 판매 결정의 주요 부분은 이제 가격의 결정이 할당되기 때문에 판매원들이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되죠. 고객의 구매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의사표시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서 종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마무리죠. 그래서 대금을 수령, 입금하고 상품의 포장과 인계 그리고 정송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후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 관리에는 이제 반품, 취급과 고객 컴플레인에 대한 대응이 또 주 내용을 이루죠. 그래서 고객 컴플레인에 대해서 구매 후 불만족한 감정, 불만족을 또 감소시키고 고객 지향성에 입각한 적극적인 처리 자세가 요구된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POS, 이 포스 시스템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고, 이 접점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POET의 특징 정도 분석, 그 다음에 지금 고객 응대 단계에서 이제 이 순서만 좀 여러분이 보시는데 그렇게 뭐 크게 여기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겠는데요. 넘겨보시면 마지막 우리가 또 고객 컴플레인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그냥 그 고객 우리가 컴플레인에 대한 대응이죠. 자, 그래서 이 컴플레인이란 클레임 사항은 이제 판매사원의 시간과 사정에 관계없이 자주 발생합니다. 판매사원은 이제 이 사실을 냉정히 받아들여서 고객의 이제 불만을 그대로 경청해서 대처함으로써 자차 이제 수련된 판매사원을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컴플레인에 대한 의의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밑줄만 쳐보시는데 컴플레인이라는 것은 이제 고객의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또한 구매한 상품에 관해서 품질, 서비스 수량 등을 이제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고, 고객의 불만과 오해, 그다음 편견 등을 해결해주는 일을 이제 컴플레인 처리라고 합니다. 이는 판매사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고, 컴플레인 처리는 이제 회사의 신용을 또 높여주고 고객과의 관계를 또 효과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지름길이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컴플레인의 추세는 자, 판매사원들의 부주의와 무성의로 인해서 고객의 컴플레인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의식이 또 변화되고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그 원인을 또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또한 요즘 정부가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또 맞물려 컴플레인이 또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컴플레인의 발생 원인과 처리 방법 및 예방책을 또 숙지하도록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판매사원들이 이제 의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컴플레인에서 발생해서 해결되기까지 과정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나온다면은, 자, 요거는 이제 좀 체크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출제 빈도가 낮고요. 그 2번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건 이제 별표 표시를 한번 하시는데, 자, 우리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컴플레인의 유형과 그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불만족한 고객이 취하는 행동 유형, 그죠? 불만족한 고객이 취하는 우리가 행동 유형, 이거 정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를 체크하십시오. 밑줄 치면서. 자, 직접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고객. 그래서 이는 해당 업체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에
기업의 사과와 함께 피해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고요. 자, 수동적인 고객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불편을 전혀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다. 이것은 이제 가면이라고 또 합니다. 이는 불평하지 않고 소비의 결과를 또 운명의 결과로 또 생각한다. 그래서 직접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또 고객이 있고 또 우리가 수동적인 고객.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분노하는 고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불평의 정도가 정도를 넘는 경우, 그죠? 과장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불평, 우리가 불평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불평 행위를 취하는 고객. 그래서 자신과 관련이 있는 다른 소비자에게 경고하거나 구매 중지, 구매 보이콧 중 우리가 사적인 이제 행동을 취하면서 소비자원 등 공식기관, 이제 방송이라든지 민간단체의 불평을 토로해서 자신의 불만을 또 해소하고 배상을 또 요구하는 형이 되겠죠. 자, 컴플레인의 중요성은 이제 밑줄만 치세요. 그냥 고객 컴플레인을 이해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점의 맨 마지막에 불평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또 필요하고 고객이 불편하지 않는다고 서비스가 충분하고 또 고객에 대한 욕구 충족이 다 이루어져야 할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불만족한 고객의 대부분 이제 말없이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없는 고객을 하여금 말을 시켜 그 마음의 진실을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컴플레인 자체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그걸 또 우리가 수정해서 나갈 수 있지. 그걸 또 잘 모르게 되면 또 우리가 보완이 안 되니까 그런 정도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157페이지는 요것도 한번 별표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면 또 문제 또 물어볼 또 취지가 될 수 있습니다. 157페이지는요. 자, 양가 1번의 컴플레인에 대한 발생 원인인데, 자, 1번 판매자에 대한 측의 잘못에 대한 그 발생 원인이 기억은 품질 불량. 그래서 불량품이나 불만족스러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불만과 더불어 교환을 요구합니다. 이 당연한 요구를 이제 무시하거나 교환을 회피하려 할 때 컴플레인은 발생되죠. 그래서 판매사원의 고객에 대한 인식 부족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불칠전. 자, 이거는 이제 판매사원의 거만스러운 언행이든지 고객의 질문에 대한 답변 회피, 무시행위, 불칠전. 그래서 성의 있는 이 적객의 대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성의한 고객 적객 이런 것들이 이제 막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보 제공의 미흡. 정보 제공을 또 미흡하게 또 했다. 그래서 판매사원이 부족한 상품 지식으로 인한 잘못된 상품 설명은 상품 사용상의 이제 문제점을 야기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고객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것이 고객의 예상 외로 올라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컴플레인이 원인이 돼서 상품 지식에 대한 결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을은 우리가 상품에 대한 관리의 미흡입니다. 상품 관리의 미흡이다. 이거는 그냥 제품의 이동, 진열 중에 불량품이 또 발생할 수 있죠. 관리에 대한 소홀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목 위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 여러 가지 이제 강권, 강매, 강제로 이제 권한다든가 무리한 판매 권유죠. 그 다음에 비읍, 교환, 여러 가지 이제 환불에 대해서 우리가 지연한 경우죠. 단기간에 이제 이해에만 집착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회피할 경우 컴플레인을 또 발생시켜서 고정고객을 잃게 됩니다. 단기간에 이해 집착, 또 약속 불이행 이런 것도 이제 밑줄만 쳐보세요. 그래서 지키지 않는 고객과의 약속, 수리수를 또 미흡해서 잘못된 수리수선, 거래 조건. 자, 신용카드를 줬는데 어떤 카드는 되고 어떤 카드는 안 되고 상품도 거부할 수 있죠. 거래 조건. 표시 광고, 가격 및 용량이 잘못된 표시 광고도 고객이 또 불만을 발생합니다. 또 일처리를 미숙하게 한다든지 주차가 또 우리가 주차 안내나 시설 불량은 주차 컴플레인도 발생할 수 있죠. 기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측의 이제 잘못에 의한 발생 원인은 제품, 브랜드, 매장, 회사 등에 대한 고객의 잘못된 지식과 인식, 고객의 기억착오로 인한 마찰, 고압적 태도와 감정적 반발 이런 것들. 또 할인 거래 중단, 교환 등의 이유로 이제 고의나 악의에서 제기하는 불만. 자,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더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159페이지 가시면 컴플레인의 처리에 대한 중요성, 또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 컴플레인의 원인을 파악하고 컴플레인의 불만 처리 경로. 우리가 판매사원 스스로 처리가 가능한 컴플레인은 판매사원이 처리합니다. 근데
처리 결과는 이제 매장 책임자나 관리자가 또 보고하고 또 판매 사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컴플레인 또 매장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레인의 처리 방법은 고객의 불평사항을 잘 듣고요. 경청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또 해결책을 마련하는 해결책 전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것 정도는 이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그 순서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디귿의 페이지 159페이지 뭐 간략하게 디귿 컴플레인의 우리가 처리 방법은 요약을 한다면 잘 들어야 돼요. 경청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뭐냐 도대체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마련하죠. 마련하고 그 해결책에 대한 우리가 또 전달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책을 납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마지막 검토하는 거죠. 결과를 검토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고객 불평의 처리 방법은 이제 요거는 좀 보십시오. 그래서 그 여기는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160페이지. 자, 리을입니다. 고객의 불평의 처리 방법. 고객 불평의 처리 방법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MTP법. 그래서 삼변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바꾼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제 판매 담당자에서 이제 판매 관리자로. 그 다음에 타임, 시간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 처리하는 것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처리한다. 그 다음에 장소를 바꾼다. 자, 어때 우리가 판매 장소에서 막 싸우다 보면요, 또 우리가 고객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조용히 사무실이나 소비자 상담실 또 우리가 가서 이제 우리가 그 상담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객 불평의 처리 방법 MTP법 정도는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레인의 마케팅은 지금 마케팅을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중요성은 이제 고객 불만족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조용한 고객은 만족한 고객과 불만족했으나 불평하지 않는 고객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조용한 고객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의 해결의 효과가 두 번째 점이 중요한데 반복되는 컴플레인과 고객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데이터베이스, 항상 이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합니다. DB. 컴플레인도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러한 그 컴플레인에 제기하는 고객들을 우리가 좀 적어볼게요.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고객들의 DB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어떻습니까? 그 사례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 그래서 교육 시에 또 그걸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그래서 다시 재발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컴플레인과 고객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컴플레인의 마케팅 전략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유통 마케팅을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고객에 대한 컴플레인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쉽죠. 내용 자체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아는 내용인데 뭐 강의 듣기도 좀 그렇고 핵심 포인트는 여기를 잡아야죠. 그래서 이 컴플레인의 유도 방법은 이제 불평 제기의 통로 구축.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방법은 불평 호소의 통로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그것을 고객이 손쉽게 이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객 지통 전화선, 그죠? 그래서 한 라인을 또 마련한다든지 다양한 통로를 또 구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컴플레인에 대한 마케팅은 이제 오른쪽에 중요한 게 고객 만족 경영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꼭 이 컴플레인의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161페이지가 중요하겠죠. 컴플레인에 대한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가 고객 만족 경영이다. 고객 만족 경영을 가자. 그래서 그만큼 이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과 항상 고객을 최우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컴플레인의 발생을 제거하고, 그죠? 컴플레인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 경영으로 가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 컴플레인이라는 자체의 제기, 아까 얘기했죠? 이 고객은 아주 중요한 고객이에요. 그래서 평생 가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고객화하자. 그래서 컴플레인 제기한 고객이 감사의 표현으로 그들만을 또 위한 특별한 대우, 친필로 엽서를 보낸다든지 분기별로 유통매장, 홍보 내용이 인쇄된 공중전화 카드를 또 발송해 준다든지 고객 사은, 특별 행사를 또 우대해 준다든지 음악회 초대권이라든지 특별 상품 이런 것도 지급해 주죠. 컴플레인 고객과 장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생 고객화하고 고객 생애 가치를 또 향상시켜 고객 및 기업 만족을 극대화시켜서 고객 관계 마케팅을 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라이프 타임의 밸류라는 게 중요하죠. LTV가. 그래서 우리가 고객 생애 가치를 또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고객 및 기업 만족을 극대화시켜서 고객 관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입합니다. 결국 컴플레인에 제기했을 때 고객들은 오히려 감동시켜 까다로운 고객을 영원한 단골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지향적 마케팅이 이제 밑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한다. 그걸 존경한다.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라. 반응하라. 감정이입하라. 행동을 하라. 고객을 안심하고 재확신을 시켜줘라. 곧바로 행동하라. 고객의 기대를 또 뛰어넘어라.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쪽 파트는 이제 조금 염리 좀 지겨우셨을 거예요. 물론 뭐 유통관리사를 이제 공부하면서 뭐 어떤 이 포스죠. 포스 시스템에 대한 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고객 정보에 대한 이 수집이 제일 중요했고요. 이번 파트에서는. 그다음에 고객 응대 기법 접점에 의해는 MOT는 이제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고객 응대 단계는 그냥 순서만 보세요. 그다음에 컴플레인도 뭐 옆뒤 컴플레인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다가 제가 강하게 키포인트를 때린 것은 일단 159페이지 컴플레인의 처리 방법이 경청, 원인 분석, 회계청 마련한 다음에 또 어떤 그 전달, 그 다음에 결과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고객 불평의 처리 방법은 MTP다. 3변주의 원칙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컴플레인 마케팅입니다. DB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CRM 전략 및 구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